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입니다. 자, 9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처음으로 서로 TV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TV조선이 5시부터 주최를 해서 6시 40분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안 보신 분도 다 보신 분과 마찬가지로 오늘 무엇이 핵심이었는지 그것을 정치부 기자 30년의 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서 처음으로 토론을 해보는, 정치 토론을 처음으로 하는 윤석열, 지금 양강이죠. 윤석열, 홍준표 양강인데, 윤석열, 그리고 2017년 대선에도 출마를 했고 산전수전 다 겪은 홍준표,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 최재형, 유승민, 하태경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일단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딱 제가 잠시 후에 두 가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 데뷔를 한 윤석열 후보, 아무래도 초반부터 약간 긴장을 하는 그런 표정으로 계속 끝까지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긴장을 하는 표정이었고, 좀 이 댓글에 보면은 싸우려는 태도 같아, 이런 이야기 댓글도 달렸습니다. 물론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댓글을 올렸겠죠. 그런데 어쨌든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또 흥분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 홍준표 후보, 백전노장이죠. 이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감한 이런 문제에도 그냥 본인이 대받아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약점 같은 것을 또 들춰내면서 공격을 역공을 하는 그런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오늘 주도권 토론이 두 번 있었는데, 본인이 사람을 지목을 해서, 상대 후보를 지목을 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 다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때렸고, 윤석열을 때렸고, 윤석열은 본인이 주도권을 쥔 두 번 모두 홍준표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는 두 번 모두 윤석열을 지목했고, 그래서 윤석열은 싸움을 피하려고 했다. 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이 첫 데뷔전인데 거기서 노련한 홍준표와 맞붙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홍준표가 주도권 토론에서 주도권을 쥐고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먼저 공격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로 보면은 이 홍준표는 정치적인 문제들 계속 제기를 합니다. 특히 윤석열을 향해서는 보수 세력 괴멸의 장본인이다, 이런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승장구를 하면서 또 다시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사한 이야기, 여기서는 죽은 권력을 수사했다, 이렇게까지도 홍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주로 다른 후보들과도 그렇고 주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 사람의 오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대척점에 선 모습을 보인 것은, 제일 처음에는 질문이 상당히 이 분위기를 제일 처음에 부드럽게 풀어가기 위해서 나는 뭐다, 이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8명의 후보가 다 이야기했지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홍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야홍이다. 지금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자, 무야홍이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윤석열은 국민의 강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강철이다. 본인은 강철을 막 두드리면 강해지죠.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하이라이트 두 장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라이트 두 장면은 둘 다
하태경 후보도 사실 오늘 그 홍준표 후보와 상당히 날카롭게 대치를 했습니다. 계속 왜 원팀인데,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 당시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왜 자꾸 그러느냐, 뭐 가족 수사 같은 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 편을 드느냐, 이렇게 그 하태경 후보가 막 몰아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약간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하태경과 홍준표의 왜 조국 쪽 편을 드느냐, 이 논쟁에서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하이라이트로 뽑은 것은 제가 두 사람의 일단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1. 자, 홍준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때 윤석열을 지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박근혜 수사 했을 때 특검의 팀장이었고 수사팀장이었고 그 공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보수를 괴멸했다. 1000명을 소환을 하고,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에 놓고 딱 따지는 겁니다. 1000명을 소환을 하고 200명을 구속을 하고 그 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 이쯤 되면은 당원들에게나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는 맞받아치기보다는 본인의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검사가 맡은 소임으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법리와 증거로 수사를 했다. 검사가 맡은 소임으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비껴나갔죠. 그리고 그러자 홍준표가 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잔인한 수사를 했다. 죽은 권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또 탄압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인한 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잔인한 수사,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막 공격을 펼쳤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바로 정면 대응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홍준표, 윤석열 사이에 이 전선이 형성된 것이 있죠. 이른바 그 박지원과 조성원의 롯데호텔 그 식사 자리에 홍준표 캠프 사람이 참석했는지 말았는지 이것 가지고 또 막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주도권 다툼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선제 공격을 날려서 하이라이트가 된 것이고, 두 번째 하이라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돌아온 주도권 그 논쟁에서, 주도권 토론에서 홍준표가 또 윤석열을 겨냥해서 다시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하면서 보수 괴멸 이야기 다시 꺼내고, 그리고 그때 이 죽은 권력의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홍준표 내가 당 대표를 할 때인데 정말 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제 이 TV 토론이니까는 시청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은 권력 수사를 했다.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발끈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습니다. 아니,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보수가 괴멸됐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수사를 하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신중하게 대해왔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공을 하나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괴멸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할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뭐 보수 괴멸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다른 말을 하면서 시간이 끝나버렸죠. 자, 그래서 아니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 괴멸당한 것은 이 2018년 지방선거 참패가 아니냐, 왜 검찰이 보수 괴멸을 시켰다고 하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역공을 취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논쟁에 의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번의 토론이 더 있죠. 5번 토론에서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보수 괴멸론, 책임론, 이것을 놓고 다시 강하게 충돌을 할, 자, 그런 여지를 오늘은 남기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볼만했던 장면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이 윤석열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이 원희룡, 안상수 이쪽으로 질문을 하고 그 홍준표 후보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재형, 윤석열 사이에 달달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달달한 분위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딱풀에서 최재형 후보가 캠프를 전격 해체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됐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면서 탄압을 받아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왔고 또 같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매개로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재형은 윤석열 후보를 토론 상대자로 지목을 해서 자,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또 이 최재형을 어떤 토론 상대방으로 지목을 해서 최근에 최재형 후보가 캠프를 해체하면서 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달달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다시 또 주도권 토론 두 번째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최근에 정책 자문단을 꾸리고 많은 정책을 내놓으셨다. 자, 앞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슬쩍 유승민을 공격을 합니다. 유승민은 공약들이 좌파적이다. 그 대신 윤석열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셨다. 자,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한번 설명해봐라. 자, 이런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조합이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과 최재형이 달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유승민, 홍준표 이 두 후보도 좀 서로를 띄워주는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유승민이 홍준표를 지목을 해서 나는 홍준표 의원님을 참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저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유승민이 자꾸 오늘 홍준표에게 왜 자꾸 말이 바뀌느냐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막 했는데 나중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입장 바뀐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승민 후보가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당신도 같은 입장이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홍준표는 유승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당신이 내게 물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해명 기회를 줍니다. 탄핵을 한 과정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주는 자 이런 일들이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진 국민의힘 첫 번째 토론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라운드이기 때문에 승자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1라운드에서 승패를 가려면은 이 토론 경험도 많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아주 노련한 쪽이 유리하겠죠. 신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똑같은 잣대로 우열을 갈라버리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자유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8명이 번갈아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자,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오늘 앞으로 남아있는 5번의 토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전초전, 예고편 같은 성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떤 문제가 하이라이트였고 또 양쪽 또 8명 후보 모두가 어떤 생각으로 토론에 임했는지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